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저께 제가 방송했었거든요. 어저께 그 김건희가 검찰 불러가지고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TTN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못한 내용들이 오늘 단독 보도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저께 사실은 중앙지검이 토요일 날 김건희를 불러가지고 12시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는데 대검도 김건희 조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중앙지검이 오늘 김 여사 만나갖고 조사했습니다.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제 3회 장소. 근데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까지는 거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어딘지 모르고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지검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라고 했지? 무슨 보안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중앙지검에서 관리하는 무슨 보안청사 같은 데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성윤 지검장이 야 무슨 개소리야. 내가 중앙지검장이었어. 중앙지검에 보안청사 같은 거 없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 끝나고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어디였다는 거예요? 청와대 사랑채 인근을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 이게 뭐야? 김건희 조사한다며. 비공개로 조사한다며. 그런데 검찰청은 신변 안전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중앙지검의 무슨 보안 건물에서 한다며. 근데 알고 보니까 중앙지검 검찰청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어디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빈관 있지요. 영빈관 옆에 경호실이 있거든요. 아마 이 영빈관 뒤쪽에 경호처가 있을 거예요. 이 영빈관 근처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김건희가 검사들을 부른 거죠. 내 간 게 아니고. 이거는 소환이 아니죠. 이걸 소환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저께 MBC 뉴스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도 언론들이 검찰하고 김건희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니죠. 어저께 MBC 기사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건희가 지정했다는 거야. 김건희 측에서 일로 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뉴스A가 오늘 채널A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굉장히 중요한 보도예요. 어떤 보도를 했냐? 모혜님 감사합니다. 300일 축하 감사합니다. 시청료 입금. 김 여사 측에서 노출되면 조사 중단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사받고 있는 거 노출하면은 조사 중단하겠다 했다는 거죠.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지가 마음대로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하고 그리고 노출하면 조사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조사 받은 사람 대한민국에 역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이거를 계속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김건희의 건강 문제. 조사받다가 김건희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래요. 채널A 보도를 보니까 나와요. 김건희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건희가 조사받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바로 조사를 중단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래.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진짜 오늘 300일 좋은 날이어서 나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중앙지검이 위험한 곳이야? 대통령 영부인한테 중앙지검이 너무 위험한 곳입니까? 아니, 포토라인 쓰는 거 뭐 위험해서 안 쓴다? 좋아. 포토라인을 쓰지 말라고 해. 그럼 비공개로 하면요. 대통령 경호실 차 타고
중앙지검 지하까지 내려가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위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험한 게 뭐가 있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 그런데 진짜 정말 난 이것도 어디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 왜냐면은 차라리 내가 김건희라면 어차피 일이 커졌는데 내가 나가겠어. 26일 날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나가겠지, 버티겠지. 근데 그 전에 검찰 앞에 서가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사과하고, 재벌들, 땅콩 김연아 같은 애들, 재벌들 애들 잘하잖아. 그런 거예요. 괜히 옷 검은 거 입고 머리 좀 부시시게 하고 좀 불쌍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물론 이거 보면서 우리가 다 알아, 거짓말이라고 다 알지만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동정 여론이 생겨요. 이상하게 저걸 왜 동정하지 하는데 생긴다니까요. 김건희가 불쌍하게 나와가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마디 해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에 대한 이 엄청난 분노, 그게 그대로 또 정권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지가 원하는 장소로, 더군다나 청와대 경호처로 검찰 불러가지고 조사를 받아. 이게 완전 비밀이 아닌 이상 우리들한테 알려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려지죠. 김건희 조사했다는 거 검찰이 이거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알려질 건데 이게 공개가 되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될 건 너무 분명하지 않아? 너무 분명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할까? 난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 그런데 김건희가 과연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김건희가 그 조사받은 내용들이 잘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SBS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 이것도 웃겨 죽겠어. 웃겨 죽겠어요. 요번에 조사받은 게 2개죠. 명품백 하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그 2개를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2개를 받았는데 명품백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가 뿅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게 총 4번이에요, 4번. 4번에 걸쳐갖고 뭐 받았습니까?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받았고요. 또 이게 6월 달이야. 2020년 6월 달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받았지요. 다음 달 7월 달에 뭐 받았습니까? 양주하고 책 받았어. 양주하고 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 받고 옷 받고 막 그런 거거든요. 옷은 안 받았다고 했나?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 책은 다 아시다시피 이사할 때 버렸어. 그럼 양주는? 과연 양주는 어떻게 했을까? 대통령실은 지금 이렇게 받은 게 뭐라고 했어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한테 받은 거는 국가 기록물이라고 했거든요. 국가 기록물? 그런데 국가 기록물 일부는 책은 버렸고요. 양주는 기록물인데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이거는 뭐 윤석열이 먹었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SBS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자꾸 제가 실수하네. 뭐라고 나왔냐? 양주는 마시지 않았다. 마시지 않고 뭐 했다? 폐기했다. 버렸대요. 김건희가 요번에 이렇게 증언을 했대요. 최 목사가 양주와 다른 산물들 줬는데 이것들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거죠. 경호 지침에 신체적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술은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야 하고 폐기했다는 거야. 야, 그걸 믿으라는 거냐?
지금 이거 수개월 동안 이렇게 연구한 게 이거예요. 연구한 게. 아, 이거 술 뭐라고 하지? 술 먹었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술 어떻게 뭐라고 하지? 아, 버렸다고 하면 안 믿을 거고 안 먹었다 하면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야, 경호 시침에 보니까 선물 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건 폐기하라는 게 있네? 아, 그럼 술은 몸에 위해를 가하니까, 윤석열 몸에 안 좋으니까, 혹은 그 술에 뭐 이상하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폐기 했다고 해야지. 그거 아니야? 이거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김건희 전에, 김건희가 지금 데리고 있는 행정관 있죠? 김건희가, 야, 명품백 갖다 줘. 했더니, 깜빡. 깜빡 잊어갖고 이 디올백 갖다 주지 않은 그 좀 아둔한 행정관 있잖아요. 그 행정관도 요번에 검찰 나와갖고 똑같이 말했다는 거죠. 양주는 폐기한 것을 안다 했다는 거예요. 조만간 그 디올백도 검찰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야, 정말 구차하죠.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믿어져요? 양주를 먹었다가 하면은 이게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먹었다. 절대 안 먹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아, 진짜 구질구질합니다, 진짜. 오늘 또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원석 총장이 열받았죠. 열받아가지고 지금 뭐 했냐면 중앙지검 그 수사한 검찰들 있잖아요. 검사들에 대해서 그 진상규명, 진상파악 하라고 지금 지시했죠. 감찰 지시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것 때문에 담당 검사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면서 지금 명품백 담당한 검사가 누구냐면 김경목 부부장이에요. 김경목. 근데 이 검사가 오늘 사표를 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상파악을 해. 회의를 느낀다고 하면서 사표를 냈대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난다.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새끼들은요, 정말 개새끼들인 것 같아요, 진짜. 검사들이 다 이러지 않겠지만 정말 이 정치검사 새끼들 정말 양아치 새끼들이죠. 장소가 안 중요하대. 장소가.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검찰이 소환하면요 이야기해야 돼요. 아,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사람 ING로 오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소가 안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대.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왜 씨발 그런 원칙을, 그런 원리를 왜 대통령 영부인한테만 하냐고. 안 그래요? 장소가 안 중요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다녀. 피의자 만나러.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김건희가 다리가 없어, 뭐가 없어. 더군다나 지가 걸어와? 경호처에서 운전해가지고 다 오는 건데? 너무 무책임한 새끼, 너무 무책임한 새끼. 이게 말이 돼? 덧붙여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번에 검찰이 이원석이를 그 패싱하지 않았습니까? 패싱하면서 패싱한 이유가 뭐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한테 보고할 수가 없다. 보고하면 안 된다. 해서 패싱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완전히 패싱해야지. 나중에 그 신문 다 끝나고 2시간 전에 왜 보고했어요? 왜 보고했죠? 전 이게 꼼수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은 이 중앙지검에서 어떻게 입장이 나오냐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온 거다. 그러고 있어.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온 건데 온 김에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명품백 조사도 함께 받게 했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조사할 때는 보고를 안 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명품백 조사할 때는 명품백은
총장이 지휘할 수 있거든요. 총장한테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한 거다. 그러고 있는데 난 이거 들으면서 정말 열받아요. 하는 짓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왜 열받냐? 만약에 김건희를 처음부터 부를 때 도이치, 명품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불렀으면요. 이거는 무조건 총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명품백은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추미애 때 도이치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지만 명품백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명품백 사건은 총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보고받을 수 있어. 그리고 당연히 김건희한테 난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한 번에 김건희가 그러면은 도이치 받으러 나오고 들어갔다가 또 명품백 받으러 또 나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더 싫어하지? 오히려 김건희 측에서 야, 한 번에 끝내 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검찰이 김건희 조사할 때부터 처음부터 도이치와 명품백은 함께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도이치와 관계없이 이원석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어디서 언제 만나갖고 조사할 거다. 근데 이원석은 최소한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원석한테 보고하지 않고 만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야. 어떻게?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부른 거는 도이치 때문에 부른 거다. 도이치 때문에 부른 거다. 그런데 부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두 번 오기 힘들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우리가 중간에 김 여사를 설득해갖고 명품백 사건을 조사를 같이 해버린 거다. 라고 스토리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원석을 패싱을 하고 끝난 다음에 보고만 하면 되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수사한 검찰팀 새끼들은요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이 새끼들은 감찰하고 징계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 사람들 김건희 만나서 조사한 것밖에 없는데 뭐가 잘못이야? 아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김건희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스토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스토리를. 무슨 도이치로 부르고 중간에 명품백을 추가를 시켜.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부른 거지.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징계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당연히 이거는 감찰하고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어제 있었던 그 김건희 소환조사 사건을 보면서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열받는 거. 이거야말로 사실은 대놓고 중앙지검이 윤석열 백 믿고 총장을 완전 패싱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들 입장에서는요 권력 수사를 똑바로 못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발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반발이 왜 안 나오냐고요? 여러분 지난 7월 초에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검사 새끼들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 내부에서 지난 7월 3일 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선 검찰총장도 A4지로 준비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읽었죠. 그리고 그 밑에서 그냥 일반 검사도 아니야. 송경호 부산고검장, 지난번 중앙지검장이죠. 송경호 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 그 지랄을 했고요.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지금 김건희 봐준 새끼, 이 새끼는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법치가 무너졌대 이 새끼가. 근데 이 새끼가 이번에 김건희 봐준 거죠. 이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김우철 수원지검장,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정육미 창원지검장, 양석조 대검 반부패 부장, 그러니까 전직 검찰총장의 한상대 회장, 아주 검찰의 주요직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성명 내고 지랄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검찰을 무시하고 총장을 패싱하고 검사한테 야 너희가 와서 조사해 그따위 짓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비판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야 진짜 한마디도 비판이 없어요. 이런 병신들. 이거 병신들 아니야?
이런 것들이 검찰이라고. 지들이 마치 웃긴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야당에서 뭐 할 때는 지들이 엄청 정말 정의로운 검사인 양 나와가지고 막 지랄 연병을 떠는데, 정부에서 이 보수 정권, 이 보수 정권이 뭔가를 하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해. 아, 병신들. 지금 한마디 누가 합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몰골 당했는데,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지금 대놓고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총장이 병신 같다고 욕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용기 내갖고 한마디 한 거예요. 김건희 수사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수사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검사들이 검사 동일체 뭐야? 검사 동일체가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장을 중심으로 또다 뭉쳐 있는 거 아니야, 이 조직이? 다 어디 갔냐고, 씨발 병신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권의 계랄말 듣는 거예요, 검찰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아유,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이 아니고 오늘 6개 언론사가 사설이 다 나왔어. 다. 한겨레, 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뭡니까? 요번에 김건희를 아까 말했지만 대통령 경호처로 부른 거 아닙니까? 부속 청사로.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이라는 말도 과하지 않다. 어제 사무리가 한 말이죠. 이건 다 뭡니까? 결국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무혐의 하겠지. 2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 경위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를 질책했대요, 질책. 그러니까 이 검사장이 죄송하다 했다는 거죠. 근데 이까진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이런 게 왜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웃기지 않아요? 이런 게 왜 기사가 돼요? 아니, 이원석이가 이창수 불러가지고 질책하니까 이창수가 죄송합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알아? 뭐 기사들 따라 들어갔어?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까진 게 뭐 대단한 내용이야? 정말로 질책을 했으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해야지. 쓸데없는 거, 이렇게 병신들. 이거는 이창수가 대통령 등에 업고 총장 지시 무시한 거로 볼 수 있죠, 분명히. 근데 오늘 이원석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 했는데, 이걸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근데 한겨레는 뭐라고 하냐, 이원석한테 마지막 약속에는 이 총장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검찰의 존폐가 걸려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다면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원석은 다시 김건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다시 조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럴 정도의 기계가 있었으면요, 벌써 이 문제에 이렇게 안 했죠. 경향신문, 이원석 총장 김건희 면죄부 주려는 하극상 수사 감찰해야. 너무 당연한 거죠. 감찰해야지. 극히 이례적인 하극상 수사이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커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김건희 봐주기 조사한 중앙지검장, 지난달 5월 달에 윤석열이 정말 깜짝 선발해가지고 앉힌 사람이죠. 이창수가 전주지검에 있다가. 이거는
자신의 배우자를 구제하겠다는 일념밖에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윤석열의. 야, 윤석열이 진짜 그러고 보면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나 봐. 좀 헷갈려. 그냥 풍문에 의하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다느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윤석열이 최소한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너무 사랑하나 봐.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건위만 지킬 거야. 사랑꾼. 그런 것 같아. 그냥 진짜로 자기 부인 하나 지키려고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주에 있던 이창수를 중앙지검으로 딱 데리고 온 거. 이게 그런 거거든. 사랑꾼 윤석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본인이 먹어야 될 욕 혹은 법적인 책임 같은 거 눈치도 안 봐. 건의를 위해서라면 거의 뭐 그런 거죠. 진짜 사랑꾼이죠, 사랑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이 요청을 했는데 장관이 이거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죠. 이것도 진짜 웃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박범계 때 이거 복원하려고 했었는데 박범계가 복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능한 새끼, 무능한 새끼.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범계는 믿으면 안 돼요. 그 새끼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난 이 새끼가 요번에 사선 된 것도 열받아 죽겠어. 그렇게 엄청난 권한이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일하지 않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한테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검찰총장 패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 처분 결과도 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도 못하고 진상 파악 지시를 내리는데 그쳤다. 말만 앞섰을 뿐 무기력하게 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권력에 굴복하고 총장이 패싱을 당했는데 검찰 내부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평온하다. 평온하다. 엉망이라는 거죠, 지금.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자만 바라보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장은 끝내기 전에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행동? 하극상 수사의 책임을 물어 당장 이창수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감찰 착수하라는 거죠. 뭐 하겠습니까? 한국일보 총장 패싱하고 김 여사 출장 조사 서울지검의 이상한 행보. 황당하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고발 이루어진 게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에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벌써 4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처음으로 조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만 커지는 거죠. 수사팀은 최근 사전 서면 조사로 검찰에 카드를 보여줘 김 여사 측이 조사에 대비할 기회를 주었고 방문 조사라는 배려까지 했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검찰의 이상한 행보는 결국 봐주기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당연한 거지. 뭐가 의구심이야. 동아일보도 비판합니다. 51개월 만에 제3회 곳에서 이 총장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 늑장 조사도 유감이지만 김 여사를 조사한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는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대며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이번
조사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검찰이 이렇게 주요 인사를 수사하면서 총장 승인을 건너뛴 것은 초유의 일이라는 거죠. 본래 이원석은 뭐 도이치모터스는 모르겠어.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런데 명품백은 지시를 했지요. 어떻게? 5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들은요 5월 중에 무조건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 안 됐지요. 마무리 왜 안 됐어요? 5월 달에 수사 끝내라고 지시했더니 윤석열이 법무장관 시켜갖고 어떻게 했어요? 수사팀을 다 해체시켜버렸어. 인사 이동시켜버렸죠. 민정수석 비서관이 교체되더니 불과 엿새 만에 김 여사 수사 지휘부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극비리에 진행된 김 여사 대면 조사 같은 것도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석이 아니고 맞지요? 황당하죠. 검찰이 김건희 기소하겠습니까? 무슨 기소야. 그냥 무혐의로 넘기겠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얘네들도 비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참신해. 이 새끼들은 정말 참신해. 조선일보. 김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해라 하면서 만시지탄이래요.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조사한 게 늦게나마 다행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검찰이 이 디올백 사건을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하지 않은 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왜 문제가 있냐? 이게 달라. 수사를 안 하고 지지 끄는 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이거 문제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달라요. 왜 다르냐? 본래부터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품백 수수 인지했다는 정황도 없고 청탁에 오가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친북 목사가 그리고 친야 유튜버 소래소리가 함정 몰카한 건데 이거를 왜 수사를 빨리 안 했냐? 빨리 안 하는 바람에 괜히 욕먹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축가조사 의혹도 이거 별거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사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뭐가 무섭냐? 그 지랄 연병을 떨고 있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문재인 정부 때 기소 안 했잖아. 그때 기소 안 해놓고 지금 왜 그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 그 말 맞다고 치자. 맞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권 잡은 지 2년 6개월 돼가죠, 거의. 그럼 중요한 거. 야,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 검찰인데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가 죄가 없으면 왜 무혐의 안 해? 왜 안 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왜 김건희 무혐의 안 하고 있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안 하고 있다는 건 지금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혐의 못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해요. 꼭. 응? 문재인 정부에서 털었는데 기소 못했다. 뭐 어쩌라고? 그럼 왜 윤석열 정부에서 왜 무혐의로 왜 불기소 왜 안 하냐고. 못하고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명품백은 이 새끼들이 불기소 그냥 할 거예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마음대로 불기소 못합니다. 아마 얘네들은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권오수 2심 재판이 있으니까 그 판결 나왔을 때 권오수가 무죄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무죄가 나오면 권오수가 무죄니까 김건희도 무죄 해야지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권오수 2심 판결 나올 때까지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입장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국은 핵심은 뭐냐? 아무리 친북 인사의 공작이었다 하더라도 가방 받은 것 자체는 부속절했던 만큼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하고 대통령 주변 감시할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중앙일보 촌장 패싱 논란 김 여사 조사
한 점 의혹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렇게 커져버린 의혹을 해소하려면 김 여사가 직접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제대로 조사 안 받고 경호 문제 있다고 하면서 약속 대련, 황제 조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일보도 아예 더 당당하게 조사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야,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 아예 글을 쓰지 마. 이렇게 쓰려면. 한심하게. 그리고 조사 방식에도 심각한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응?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인 조사를 총장 보고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총장이 요청하면서 지휘권 회복해달라 요청했는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법리와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면피성 조사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6개 언론이 조금씩 그 농도는 다르지만 다 어떤 누구도 김건희 이렇게 경호 수사받은 거 자랑하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수 언론도. 정말 엽기예요, 엽기.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지만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야 이렇게 하면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고 그러면 결국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이 지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뻔뻔할까? 너무 놀라워,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놀라워.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김건희 경호처로 검찰을 소환했다라는 내용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